안녕하세요. 관계와 대화법에 대해 코칭하는 마인드 코치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존감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는 힘을 갖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1에서 10까지 어떤 범위를 갖는다고 봤을 때 10이 가장 큰 거, 1이 가장 낮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10의 자존감이 있어요. 정말 근자감 최고일 때죠. 자, 그런데 이 10의 자존감은 계속 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 10의 자존감도 8 갔다가 6 갔다가 또 10이었다가 어떤 때는 10보다 넘쳤다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시각각 변해요. 감정 상태가 변하고 나의 기분이 변하고 그리고 생각이 변합니다.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자극, 누군가의 간접 경험, 그리고 혹은 말,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작용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퍼질 수도 있고 갖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자존감 지수는 변하게 돼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힘이에요. 내 자신을 얼마나 챙겨줄 수 있느냐가 자존감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3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첫 돌을 지나고 나면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중추가 발달하면서 인지 능력도 발달하고 감정 표현의 어떤 방법들도 달라지고 한 36개월 전후가 되면 어떤 떼쓰기의 최고조가 달하는데요. 이때는 자아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 시기에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도 나는 이만큼 힘이 세고 강해라는 그런 어떤 환상에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고 그런 변화는 5세, 6세, 7세, 8세 요맘때 아주 크게 나타나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만약에 언니나 누나, 오빠, 형이 있다면 더욱더 아이들은 발달이 빨라지게 돼요. 아이의 5세, 6세, 7세는 가장 많이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과정에 속하고요. 이런 시기에 아이에게 즉각 반응을 하시거나 아이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하시는 거는 사실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는 생각보다도 우리 아이는 이 상태구나 하고 아이를 있는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 저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구나 하고 계속 자기 수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아이들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정말 잘하는데요. 엄마가 만약 엄마의 감정을 잘 얘기하고 엄마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얘기해 준다면 아이는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저절로 학습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엄마와 아이의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 학습이 되다 보면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어지고 아이들이 중2병도 사실 크게 겪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훈육이라는 건 가장 좋은 건 관찰이죠. 일방적인 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 중심적인 그리고 대답을 강요하는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을 때 왜 제가 대답하지 않았지? 이것도 다 일방적인 강요나 대화법에 가깝거든요. 또 오늘 저와 상담하신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와의 대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일 중심이나 어떤 사건 중심, 오늘 뭐 했어? 뭐 배웠어? 뭐 먹었어? 이것보다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일단 한번 띄워보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하면 엄마 지금 좀 슬프다. 아니면 엄마가 그 대답을 들으니 좀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묻겠죠. 왜 속상해? 글쎄 그냥 마음에서 비가 오는 것 같아. 계속 감정 표현을 해보시고요.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고 나서 나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빨리 성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기질적으로 회피나 과잉보상 그리고 억압 세 가지의 어떤 방어 기제를 갖는데 기질적으로 좀 스스로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형태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알아서 아침에 잘 일어나고 자기 걸 챙기고 이랬을 때 엄마 마음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죠. 우리 아이가 참 기특하구나.
근데 좀 마음이 짠하다. 왠지 나 같아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엄마의 유년 시절과 첫아이와의 어떤 행동이 많이 닮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집에서 아이와의 어떤 엄마의 상호작용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인데 이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할 때 되도록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이런 대화보다도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고 아이가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엄마 기분이 빨간색이야. 엄마 왜 빨간색이야? 이러면 엄마 오늘 좀 신나는 일이 있었어. 아니면 엄마 오늘 좀 화나는 일이 있었어. 빨간색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의미의 빨간색과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의 빨간색. 아니면 엄마 오늘 기분은 핑크색이었어. 오늘 행복했거든.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고 엄마 지금 마음이 무거워. 엄마가 화났을 때 엄마 지금 화산이 대폭발하는 것 같아. 자,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자기 표현, 자신의 감정, 마음을 잘 표현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어두운 측면을 계속 드러내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밝은 측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 센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의미하거든요. 가책이나 이런 상대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도 오래 가지 않고 빠르게 표현하고 제대로 표현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다 보면 자존감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5세, 6세, 7세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5세, 6세, 7세처럼 말을 아주 잘 하지 못하는 더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계속 감정 표현을 가르쳐 준다면 엄마는 연습이 되고 아이는 학습이 돼서 나중에도 훨씬 더 대화하기가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애가 사춘기도 아닌데 벌써 우리 아이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엄마가 한번 묻고 아이가 대답했을 때 엄마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아. 이래서 괜찮고 저래서 괜찮고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라는 식으로 뭔가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걸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아이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아니면 그 얘기를 듣기 싫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따지고 뭔가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주는 방식 대신 엄마 마음은 이렇구나, 네 마음은 어떠니, 그리고 네 마음은 어땠니 이런 식의 대화법을 계속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대화법 영상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